안녕하세요. 다루기 조금 힘든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이유는 현재 정부가 왜 친중이고 친북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갖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바로는 선거 부정, 개표 부정, 사전선거 부정 뭐 이런 게 드러난 상태에서 야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뒤져본 결과 어떤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소위 세계를 단일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세력이 그걸 두고 글로벌리스트라고 하죠. 또는 뭐 세계 단일화 세력, 뭐 뉴월드 오더 세력, 뭐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 일루미나티 사실은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이 많이 활성화됐나 봐요. 그래서 일루미네이트라는 거는 이렇게 불을 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루미나티의 목표와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글로벌리스트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들의 목표는 뭐냐? 인구를 5억으로 줄여라. 그리고 개인들을 조종할 수 있는 단일 정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정부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글로벌리스트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친민주당이냐 이런 거요. 왜 한국의 민주당은 이렇게 친중 친북 성향을 갖고 있을까? 그게 단순하게 무슨 민중을 위한 혁명 세력이라서 그럴까?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현재 드러난 바로는 한국의 그 민주당 세력들은 야당 세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산이 많고 부정부패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그 부패가 많은 사회라는 것이죠. 북한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일루미나티,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종교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천주교, 캐톨릭 세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와는 조금 반대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세력들이 오히려 제가 그동안 몰랐던 바인데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한 것은 저는 개신교 신자는 아니지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지껏.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자면 아무튼 객관적으로 된 자료를 다루는 것이 개신교 세력의 좀 그 고루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목사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첫째 이제 이것 그 세계의 인구가 5억 명으로 유지되는 단일 정부 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돌에 의해서 새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중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희한한 일이지 않겠어요? 뭐 중국어, 뭐 히브리어, 영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계 단일화 세력, 세계화 세력 이 분들은 무엇을 했냐 그동안에 그
국제연합 정신, 즉 UN 산하의 UN과 그 UN 산하의 많은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 기구들을 만든 자본력의 핵심에는 소로스가 있고 또 사사카와 재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카라는 사람은 이미 죽고 그 아들 3명이 지금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어쨌든 사사카와와 소로스는 굉장히 절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우익 세력, 극우 세력 아니냐. 왜냐하면 사사카 같은 경우에는 파시즘을 굉장히 동경하고 그 이태리까지 가서 막 그걸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몰랐던 것은 뭐냐면요. 파시즘이라는 것은 소셜리스트도 여기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 통치를 단일화해서 중앙 집권화한다. 그리고 군인 같은 것을 쓴다. 그 지배력을 이용할 때. 그리고 종교 세력으로서는 파시즘이 그 캐톨릭과 굉장히 절친 관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단순히 그 자본력에 집중만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은 종교를 이용을 했고 또 군인을 이용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유럽을 한때는 굉장히 단일화시켰었잖아요. 파시즘을 가지고.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파시즘과 글로벌리스트의 관계는 그다지 먼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종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극우는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낙인을 찍힌 것이지 그 운영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UN 기구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유네스코도 탈퇴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UN조차 자기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말을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것은 저도 그동안은 굉장히 좋은 거구나. 기후 협약을 해가지고 이 지구의 그 기후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막연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협약 가운데 UN 같이 다국적이 협약을 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파리 기후 협약을 하는 것에는 미국 민주당의 힘이 굉장히 많이 막강하게 작용을 했고 글로벌리스트죠.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탄소세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떤 자본의 집중이 또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단어를 써요. 일종의 사탕발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끌어가지만 실제 그 속에 내면화되어 있는 그 속마음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법적 구속력을 없앤 것이 트럼프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탈퇴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에너지의 1인당 사용료도 굉장히 높고 또 특히 자원 개발을 할 때 특히 원유가 아니라 가스가 개발할 때 트럼프는 그냥 개발을 해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환경론자들과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트럼프가 주장을 하고 유엔과 대척점에 있어요. 소로스와 대척점에 있고
근데 소로스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필안트로피스트, 그러니까 인류애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포장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헝가리 사람인데 헝가리에서도 퇴출당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게 소로스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별로 이렇게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소로스거든요. 글로벌리스트의 대표자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단일 정부화 하는 데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났을 때도 중국에는 소로스 연구소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번지수가 666이라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소로스는 중국 공산당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자본력, 미국의 자본력도 월가는 이 중국과 굉장히 절친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일루미나티의 아젠다를 깊이 반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앙 집권화돼 있잖아요, 권력이. 그리고 개인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감시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은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건 문화적으로 반감을 들 수 없게끔 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그러죠. 때문에 중앙 통제 시스템 면으로 보자면 북한도 하나의 글로벌리스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지배를 볼 때는 이 또한 일본의 왕실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배력 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심지어는 나치스 조직과도 친했던 교황청도 문화 지배의 일환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교황청은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 지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조직이 중앙 집권화돼 있잖아요. 이 점은 개신교랑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글로벌리스트에 반길든 것이 트럼프고, 트럼프와 또 하나의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을 탈퇴했고 영국 내에 반EU 정서가 늘어나게 그렇게 한 사람이 존슨이고, 존슨과 트럼프는 굉장히 절친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 글로벌리스트들 중에는 영국 황실이 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국 황실은 트럼프랑 별로 안 친하고요.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 오바마 세력과 친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전 세계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방향성을 일단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한국이 이 세계화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서로 친한 관계를 맺고 있고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정부인 한국 민주당 이 세력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중국은 얼굴 인식기, 전자페이, 5G 이런 것들로 개개인들을 통제하는 중앙 집권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알려져 있듯이 삼성을 중심으로 한 5G
또 위치 추적 장치, 카드 사용